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의사단의 예정군 동재멘토입니다. 예, 시장이 오늘 급격한 또 상승세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장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1920선을 회복을 금방 또 했어요. 자,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다음 주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은 1%대의 상승을 보였죠. 1924.70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1980선대의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증시 교보서에서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일단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온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수급에 대한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각각 1000억대 이상의 순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개인들은 일단 2800억대의 매도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또한 800억대의 매수를 좀 보였었고요. 일단 외국인은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일 같은 경우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단 시장에 훈풍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금일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특히나 신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었던 제일모직이나 삼성 SDS죠. SDS는 2%대 상승을 보였었지만 제일모직은 11%의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장 막판에 차익 매물이 조금 밀리면서 0.5%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0.12%, 이 이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두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상승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930선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그 다음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1970선 자리대까지를 목표가로 좀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양봉이 좀 3개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조금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옳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은 여전히 사물 인터넷, 핀테크, 전기차, 그리고 중국 중상층 확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핀테크 관련주 중에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기는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온 것 뿐이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또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부분들, 영유아 관련주죠. 그런 것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의 화두를 연초부터, 즉 올해 1월 초부터 계속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사물 인터넷, 결국은 핀테크, 전기차, 사물 인터넷 중에서도 오늘은 또 통신 관련된 오이솔루션이 또 전일과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이솔루션이 지금 11%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1.95%, 약 12% 정도 되는 상승세가 나왔네요. 그 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올 한 해 화두가 되면서 순환적으로 올라온다는 얘기겠지요. 자, 그런 점들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코스닥은 지금 570선 위를 이제 뛰어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잘 지지를 받고 있고 오히려 추가 상승세에 대한 명확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의 상승이 코스피의 하락에 제한적 요소를 가져왔나요?
결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유럽과 미국 증시의 큰 반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의 큰 반등으로 해서 오늘 급격하게 상승세를 만들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는데 자, 이렇게 상승세가 오면 바로 이제 또 코스닥에서의 투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걱정하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지금 오히려 더 코스닥이 또 건전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속적 관심을 좀 두고 물량을 체크해 가면서 이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선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지를 고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이 저희가 올 한 해 화두가 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를 지금 들어서 바로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전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바로 해주시면 되겠고,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예,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HLB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나요? 4,800원입니다. 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 100%입니다. 오, 예. 수익 크게 나셨는데요? 예. 뭐가 궁금하세요? 수익이 이렇게. 예, 이 주식의 향후 지금 매도가를 갖다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가 좀 궁금해서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선생님 매수가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었고요. 사실상 이게,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13년도 지지난해까지, 2,000원에 머물러 있던 주식이 지금 9,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4배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예. 거의 9,700원을 찍었다는 것은 거의 5배, 그러니까 5배 가까이 올라왔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5배에 되는 가격 저점 대비 5배까지 올랐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조정의 폭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800원이잖아요. 조금 덜 수익 본다고 생각하시고 7,200원을 익절가로 잡아가시고, 이건 방법론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익절가, 즉 손절선을 갖다가 높여놨으니까 지금 만약 7,200원을 찍어서 손절을 한다 할지라도 손절이 아니고 익절이 되겠죠. 그죠? 예. 선생님? 예. 예, 듣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9,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익절가를 7,600원. 그죠? 예. 그리고 요게 10,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익절가를 8,300원까지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추세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근데 요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 선 안 깨면 들고 가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선들을 다 정확하게 보시면 이 선을 안 깨면 들고 가보겠다. 좀 덜 먹겠다는 생각으로 가신다면 추세적으로 이게 12,000원, 13,000원 가게 되면 또 그때는 지금 지금 만약 매도를 하게 되면 억울한 장면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추세적 상승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문자 상담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미디어를 매수를 하셨네요. 9,010원에 15%를 매수를 했습니다.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셋톱박스를 좀 만들죠. 통신 장비 쪽의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흐름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급 쪽으로만 보더라도 6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또한 뭐 금일 같은 경우 소량이지만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실적도 일단 괜찮게 나옵니다.
작년에 122억 정도, 재작년이죠. 2013년도에 122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7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치는 조금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작년보다 30% 이상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내년 또한 마찬가지로 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가격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9,500원짜리대가 고점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8,000원 언저리가 지금 저점권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1차를 본다면 9,5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500원 더 상향한 10,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상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CJ에 대한 통원인데요. 183,500원에 비중 10%라고 4131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CJ 대한통운은 택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온라인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 결제 감소화가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이 택배에 대한 물량도 더욱더 많아질 조짐입니다. 거기다가 택배 가격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향세를 꺾고 지금 상승 가닥 속에 있죠. 그러니까 운임 지수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더 중기적으로 한번 지고 가보신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목표가 196,000원이고요. 중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210,000원 전고점대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주셨나요? 크루셜텍. 크루셜텍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20%요. 네네. 크루셜텍을 매수하실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갑자기 급등해서 따라붙었거든요. 산지는 오래됐어요. 한 9월 달에. 9월 달에? 네네. 네. 그래서 9월 달. 이게 크게 수익이 났을 때 안 팔았는데, 이게, 네. 이게 계속 늘리더라고요, 이게. 크루셜텍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걸 알고 계시나요? 예, 그래요? 예. 보지도 않으셨네요. 예, 실적 안 보고 그냥. 네. 실적 보자고요. 2012년도에 영업 적자가 82억, 작년에 166억, 올해 130억대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도 늘어나고 있지만 부채 규모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 주식은 상당히 비싼 주식입니다. 네. 네, 그 부분들은 알고 계세요, 일단. 네. 근데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지문인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크루셜텍이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요 하단 자리대 거래량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다시 지금 매수를 해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다시 좀 보게 된다라면 네. 요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자리대가 8,900원 자리대인데 너무 좀 리스크가 있고 예, 예. 한 9,600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기술적으로는 좀 정배열권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월봉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주봉도 이제 어느 정도 모아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나와줄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여기에서 관건이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윗방향으로 간다면은 아마도 13,000원대까지는 한 번쯤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반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전저점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네,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자리는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이 차트만 보고서 이 기업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비싼 주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예.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뭐 손실이 나지 않는 뭐 한 12,000원 위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바로 오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 테크놀로지요. 한국 테크놀로지. 예. 매수가는요? 1670원에 20%요. 20%. 자, 이게 1670원 같으면 매수하신 지가 꽤 됐는데요. 예, 정말 오래면 저도 언제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씩 차고 올라오는데요. 예. 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런지 궁금해가지고요. 자, 이게, 예. 이 회사가 실적이 크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늘 주가가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오면 어김없이 그 모멘텀 좋는 만큼 거품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의 어떤 모양으로 보면 일단은 여기서 1450원대가 이게 저항대였어요. 저항대였는데 이걸 지금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에 어떤 지금 저항대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어머니 매수가 근처예요. 예. 요거는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도 다시 빠질 수 있는 자리예요. 1680원 정도 되겠죠, 그죠? 예. 그 위로는 살짝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밀리는 자리대입니다. 1680원이. 예.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매도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실적이 좋으면 예. 이게 어느 정도 받쳐줘가면서 그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그 지지를 어느 정도 해줘가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기간 조정이 좀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재상승을 하는데 이거는 어김없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같이 겪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만약에 시세 분출이 되어서 또 매도 기회가 한번 오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그래서 1680원에 걸어놔야 되겠네요. 1680원 이상 오면 조금 비중을 지금 20%니까 한 10% 정도 줄이고 그 다음 상승 구간에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1800원 부근까지요. 이때는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 밑으로 손절가 얼마를 지금 봐야 될까요? 손절은 굳이 지금 어떤 분위기를 지금 이 한국 테크놀로지의 모멘텀적 분위기로 봤을 때 손절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손절은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그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매도 기회를 급하게 주고 또 빠질 겁니다. 예,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매도가 근처면 반 이렇게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차바이오텍이요. 차바이오텍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14,000원에 15%요. 14,000원에 15%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 저번에 한번 한 달 전 정도인가요? 그때 좀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따라 붙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계속 빠지다가. 네. 엊그제 장대 양복 만들면서 그래서 좀 더 가지 않을까 봤는데 좀 주춤거리는 것 같아서요. 어떤 게 무슨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대략은 네. 바이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예. 미국 쪽에서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지금 이 섹터 자체가 보게 되면 헬스케어 쪽의 섹터도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곤 있는데 줄기세포 쪽은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실적이 그다지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작년까지 뭐 이렇게 400억대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재작년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연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내년도에 1,400억대, 올해죠. 올해 1,400억대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있지만, 이것도 뭐 크게 신뢰를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이 빠져 있다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지는 못한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조금 더 수렴 과정이 거칠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14,000원 정도면 손실을 보지 않고는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5,000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대에서 16,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그쪽에서는 일부 좀 챙겨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 크레디인데요. 예. 크레디오 74,500원에 15%. 15%. 네. 뭐가 궁금하세요? 이게 상장 첫날 들어갔는데, 이게 그 다음에 못 빠져나와가지고 손절을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상장 첫날요? 상장 전날. SDI 상장 전날. 네, SDS. 예, SDS 상장 첫날. 상장 전날 들어갔는데. 네, 전날도 들어가고, 그 전날하고 합해가지고 15%가 됐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거를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안 움직이니까. 시장에서 일단 소외받았어요. 그죠? 예?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았다고. 예. 소외받았는데, 네.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적은 되게 좋죠, 그죠? 네, 실적은. 그리고 네. 삼성에서 예. 지금 그 일감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삼성 계열사들 입사를 하려고 하면 크레디의 이 직무능력 평가 시스템하고 입사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 직원들도 이 회사의 직무능력 평가 시스템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그 많은 삼성에 지금 삼성 직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삼성 계열사 다 포함해갖고 어느 정도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삼성 계열사가 많죠. 예, 엄청 많죠. 그래, 어느 정도 직원이 네네.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예? 직원이 얼마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머니? 지분이요? 아니, 직원. 직원?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직원은 많죠. 예, 엄청나죠, 그죠? 네. 국내 대강 파악해본 바로도 5만 명이 넘습니다. 그 5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 회사의 직무능력 평가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삼성에 입사하려고 하는 인구수는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매해 시험을 치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이 회사의 시스템을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무원들도 이제 영어 능력 평가라든가 직무 이수 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을 크레딧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받쳐주는데 시장에서 소외받았다고 버릴 수는 없죠. 네. 뭐 예를 들면 자식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한하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오는 애가 있어요. 그렇다고 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버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더 아껴주고 사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예. 가능한 자리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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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이...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KG 이니시스요. KG 이니시스요? 네, 오늘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못한 것 같아갖고 조금 그래갖고서.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4,400원이요. 네, 비중은요? 20%인데요. 오늘 조금 팔았어요. 그래갖고 그때 다 매도를 했어야 했나 싶어갖고요. 반은 팔고 지금 반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괜찮죠. 네, 그래요. 근데 오늘 다 매도를 했어야 됐나 싶어갖고. 더 올라가면 아쉽겠죠. 그쵸. 사람의 원래 이 심리가 원래 그래요. 쭉 올라갔다 빠지면 아유 저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을 걸 그러거든요. 네. 아무도 그 누구도 고점에 매도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적당히 절반 일단 챙겨 놓으셨어요. 네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저는 신고가는 간다고 봅니다. 네. 이유를 보면 실적이 좋아요. 그죠? 네. 실적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 온라인 결제 쪽에 이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핀테크 관련주이기도 하죠. 네. 그죠? 그러면 네. 이슈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적도 좋아요. 수급도 좋아요. 그럼 문제될 게 없거든요. 네. 다만 지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 고점 자리대에 밀렸죠? 네네. 그죠? 이 고점 자리대에 밀렸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25,0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물량은 10%를 좀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네. 네. 10%를 가지고 계시면 그 종목은 17,000원이 깨지지가 않는다면, 17,500원이 깨지지가 않는다면 그냥 들고 가보세요. 25,000원대까지. 25,000원까지요? 네. 그러면 오늘 매도한 걸 어느 선에서 그럼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오늘 다 팔았다고 다 팔아야 되는 거라고 해서 생각하셨는데 왜 또 더 사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좋긴 전문가님이 보시니까요. 만약에 이거를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다면은요. 네. 한 18,000원대 중반권역까지 밀어주면 네. 그때는 매도했던 걸 다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요. 네네. 21,000원 위에서는 일단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대응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문자 상담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인데요. 매수가가 47,000원에 20%라고 2695님 남겨주셨네요. 자, 삼성카드가 최근에 이제 좀 급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시장에 대한 관심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다. 즉, 삼성의 어떤, 계열사죠. 삼성의 이제, SDS라든가, 그 다음에 제일모직이 상장이 되면서, 오히려 이런 삼성카드가 조금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런 점에서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카드가 뭐 실적이 떨어지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적 우려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사실은 39,000원이 지지선 부근이라서 이 부분만 지켜준다면 다시 재반등 구간, 즉 43,000원대까지는 또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올라오는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해보셨는데 급락세가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4만원대가 이제 그 지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텍을 매수하셨네요. 4,350원에 30%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오텍을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4,35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거의 뭐 2010년도 때 아니면 2011년도 때, 요때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자리 때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을 그 캐리어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5,000원대, 5,700원 정도의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뭐 바닥권역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3분기까지 뭐 9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고요. 아직 뭐 지금 현재 주가 흐름들을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 PBR 기준으로도 뭐 0.8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보실 수 있었으면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8,500원대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보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성원산업 부탁합니다. 성원산업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12,000원이고, 예, 비중은 100%입니다, 100%. 그러면 이 12,000원이면 매수하신 지가 적어도 작년이란 얘기인데요. 네. 아니네. 한 2해가 지났네요. 그죠? 어쨌든 좀 오래됐습니다. 예, 많이 오래되셨네요. 이게 화학주잖아요. 네. 화학주인데,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재반등 구간이 왔는데, 사실은 지금 밀리는 자리대예요. 9,000원이. 이게 지금 화학주가 제대로 된 반등은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반등 구간입니다. 그죠? 그럼 얼마에 팔을 거야? 이거 9,000원 오면 다시 밀리는데 이거를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화학주가 다시 산업적으로 돌아올 때를 기다린다면 한 2년은 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년까지 들고 가야 됩니까? 예. 그럼 뭐 2년 들고 가면 확실히 그 정도 올까요? 그건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2년 정도 들고 가면 화학 섹터에 어느 정도, 화학이라는 게 그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이 회사가, 플라스틱과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송원산업이 만약 강화 플라스틱 재료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된다면, 이것은 이제 자동차 산업과 연관지어서 강화 플라스틱, 지금, 이제 자동차 경량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강화 플라스틱 산업 쪽이 또 줄을 이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주의 맥락을 살려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게 12,000원 이상은 또 쉽게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강화 플라스틱 산업 쪽은 이 송원산업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다른 회사가 어떤 줄을 이루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송원산업이 주가 아니라는 것은 대장이 아니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올랐다가 상승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고, 그 제한적인 측면에서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가격대 저항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가격대, 즉 9,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밑에서 크게 매수를 했던, 즉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매집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가격대 위로는 얼마든지 차익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거의 거래량이 발생을 안 했다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올라올 때도 이 거래량을 어느 정도 다 잡아먹을 만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적이 됐든 아니면 어떤 이슈가 됐든. 그죠? 근데 그 모멘텀이라는 게 지금 딱 강화 플라스틱 하나 쪽을 좀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강화 플라스틱은 이 회사가 대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상승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 월요일날 9,000원 올라오면 그러면 매도할까요? 예, 저는 비중을 좀 확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100%라는 비중이 좀 부담도 되시고, 얼마든지 또 좋은 종목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어떤 손실을, 이 송원산업 팔아가지고, 어부바 반도체로 옮기면 되겠습니까? 그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게, 저희가
이게 종목 추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요. 네, 종목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제재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ICD요. ICD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 100% 매수가 1,500원이야. 1,500원이요. 예.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먼저 번에 좋다 해서 왔어. TV 보니까. 뭐 3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그 쓸데없는 소리고 그런 얘기는, 그죠? 예. 자, 일단은요,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여기저기 좀, 회사 기업 담당자하고도 여러 번 좀 통화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딱 느낌이 든 거는, 이거 주주를 생각하는 그런 기업은 전혀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왜 적자가 났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핑계거리만 냈어요. 삼성전자가 뭐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된 것이고 지연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AMOLED 장비주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SFA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탈피해서 움직이고 있죠. 예. 비아트론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실적이 이렇게 썩 나쁘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ICD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적자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적자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재무구조가 뭐 크게 위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실적이 돌아서는지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대량 거래가 좀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 전날이었었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8,500원 자리대까지는 좀 더 올라갈 자리대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8,500원에서 9,000원 자리대까지는 올라갈 여력은 좀 있는데요. 일단 10,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 좀 주세요. 네, 제가 꼭 이어서 해드릴게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실적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성제약이요? 동성제약.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4,520원이요. 40%. 비중 40%요.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 해가지고요. 이것이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해서요. 회사는 괜찮습니다. 지지부진하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많이 올랐다가 빠졌죠. 어느 정도 매물 소화대를 좀 거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의 지수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크게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은 채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드는데 매물 소화대를 거쳐야 되는 구간이 극히 미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들게 되면 급하게 다시 들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증모제, 연모제가 중국 진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홈쇼핑 판매량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향후 추후에라도 분명하게 시세 분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저는 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일단 6,500원대까지는 무난해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STS 반도체인데요. 네. 15%에 3,170원이요. 15% 3,000. 170원. 170원이요? 예. 수익이 20% 이상 나고 계세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네. 막 늘어나면서 올라갔나요? 아니면 거래량이 없이 올라갔나요? 거래량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거래량이 막 증가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죠? 예.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늘면서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조금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적자했다가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과거 이제 유상증자 부분들도 단행을 했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4,5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움직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거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3,17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20% 이상 수익 중이세요. 그죠? 네. 그러면 요거를 좀 짧게 잡아보자면, 네.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네. 3,980원이 종가상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네. 일단은 절반 정도는 좀 줄여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만 편안하게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4,500원 정도 때까지. 4,500원까지 들고 갈까요,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4,5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예. 좀 더 들고 가보세요. 나머지 물량은.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네, 안녕하세요. 예. 네오티스요. 네오티스. 네. 매수가는요? 5,250원에 50%요. 50%. 아, 이게 적당히 조정이 들어왔다 싶어서 매수를 하셨는데, 어우, 깜짝 놀랐어요. 연말에 네. 그 배당이 좋다고 해서 한 지금 3개월째 가지고 있는데, 예. 배당 끝나고서 갑자기 너무 내려가지고. 예. 강아지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게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초경량 모터 샤프트, 그걸 생산하는 회사죠. 예, 그래서 작년에, 수혜주라고 해요. 예, 이게 차량 경량화 수혜주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차량 경량화 수혜주로 분류가 됐던 에코플라스틱, 네오티스 이런 것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이 왜 빠졌을까요? 어머니. 여보세요? 예. 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전화를 끊으시고요, 어머니. 네네. 그 TV 방송으로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를 굉장히 싫어하네요. 예, 강아지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차량 경량화 수혜주들이 확 빠졌습니다. 이유는요, 유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차량 경량화 굳이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름값도 싼데, 굳이 경량화된 고급차를 살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를 못 받고 5,200원대 사실은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고 빠져버렸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지를 예측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그렇다면 이걸 장기 성장세로 본다면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자 차량 경량화는 안 갈 수 없는 섹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국제유가가 아무리 빠졌다고 하지만 지금 메이커들은 앞다투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까지 지금 전기차 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전기차는 화학연료가 아닌 바이오연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오연료, 전기에너지로 결국은 간다는 얘기인데 전기에너지가 화학연료보다 힘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에도 제한적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전기를 완충한다 해도 어느 정도 가는 쪽에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연비에서 더 긴 거리를 가기 위해서 똑같은 전기를 충전했을 때 더 긴 거리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차량 경량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으시는 게 맞고요. 사실은 너무 많이 빠져서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장기 성장성으로 본다면 이걸 왜 확신만 있다면 6개월, 1년을 왜 못 들고 가겠습니까? 그죠? 들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반드시 크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셨네요. 8,0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터치 패널을 좀 만들고 있죠. 그리고 LED 사업까지도 같이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사업 모두가 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터치 스크린 쪽 같은 경우 TSP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이미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공급 과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좀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 살아남는 기업들만 이제 남아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디텍 시스템 같은 경우 상장 폐지가 좀 결정이 됐죠. 결국엔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기업이 적자가 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흑자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여전히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 중대형 패널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경쟁력은 있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다른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는데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단 적당한 선에 한 7,400원, 7,500원 요 정도 언저리대 오게 되면 즉 매수가 부근이 오게 된다라면 일단 매도를 좀 해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모다정보통신인데요. 7,100원에 비중 10%라고 9567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모다정보통신이 최근에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 연관되어서 크게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게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7,100원이면 최근에 이제 막 이제 올라오니까 따라 붙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럼 따라 붙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게 강한 추세 선상에서 따라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떨어질 때도 강심장을 들고 가셔야 되는데, 자, 추격 매수 하셔놓고는 이거를 강심장이 못 돼갖고,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만약에 문자 상담을 요청하셨다면 주식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러면 계속 추격 매수하다가 손절만 하다가 볼일 다 보죠. 아니면 손실을 크게 키워서 밑에 진짜 계좌에 수두룩 빽빽한 굉장히 마이너스 큰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사물인터넷 주목해봐야 된다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주식을 사놓고 계셨어야지. 이제 올라오니까 이걸 따라 붙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결국은 추격입니다. 추격은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미래의 확신이 없고서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들고는 가시되,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모다정보통신에서는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바로 7,000원이에요. 7,000원이 분명히 전에 구간에서 저항대로 작용했던 그런 가격입니다. 저항대로 작용을 했었죠. 이게 2013년도 10월이었습니다. 그죠?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상승이 와서 이거를 뚫어냈어요. 그러면 이걸 굉장히 크게 상승시켰다는 것은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고, 결국은 이게 강한 지지대가 형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걸 형성 못 시키고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까지, 저항대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 강한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 강한 지지, 강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 강한 저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걸 뚫어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있죠. 사물인터넷인데 과연 모다정보통신의 실적이 괜찮을 것이냐에 대한 의심 때문에 늘 주가는 이렇게 뾰족산을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팔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종목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횡보했다가 뚝 뚫고 또
쭉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따라 붙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이 비중 10%에서 손실을 자꾸 키우시는 버릇도 좋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100%를 싣고 차라리 긴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추격 매수 시청자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크게 못 하시거나 안 그러면 이제 어설프게 갓 주식을 좀 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 점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1호를 매수를 하셨네요. 3,6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 관련주입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고점권 중에서 대량 거래 터진 부분들 이게 조금 마음에 좀 걸립니다. 일단은 손실을 보지 않고는 매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1월 중순으로 넘어갑니다. 중순경부터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일단 수익 나는 그런 구간들 속에서는 매도를 좀 해주시는 전략. 그러니까 3,700원 위에권역에서는 일단은 분할로 좀 차익을 해놓고 일단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제가 강연에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두 개의 강연에 다 있는데요. 1월 10일 토요일 날 오후 2시고 동부증권 인천 지점입니다. 그리고 1월 11일 날, 일요일 날은요, 오후 2시 우리 투자증권 목동 지점입니다. 참가비는 둘 다 무료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문의하셔서, 참석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다음 주에도 공부방 이어가십니까? 예, 일단 강연회는 좀 잠시 접고요. 일단 온라인 쪽에서 한번 만나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저녁 9시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제가 무료 공부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2015년도 시장에는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일단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